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량용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아시겠지만 용어 자체가 헤드업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선이 전방에 항상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편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두되는 가장 큰 이슈는 자동차 쪽에서 이제 운전 부주의, 기기 조작이나 어떤 뭐 원하는 기능을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시선을 이제 분산을 시켰을 때 그걸 최소화해주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커넥티드 카나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더라도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정보를 띄워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존에 있는 계기판에 있는 이제 그런 기본 정보부터 해가지고 뭐 아까 이제 전에 발표에 있었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뭐 차선 이탈 경보라든지 차간 거리 제어라든지 그런 에이다스에 대한 정보를 같이 이제 동시에 띄워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술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뭐 당연한 결과지만 이게 향후 급성장할 거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세계 시장뿐만이 아니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시장 성장률이 이제 급성장할 약 거의 30%라는 이제 CAGR을 가지고 이제 발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 나가면 이제 네 가지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가장 먼저 이제 그 BMW에 뭐 한 4, 5년 전에 처음 출시된 윈드실드 타입의 허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바이너 타입, 그 다음에 증강현실 타입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이 다음 버전은 이제 레이저 타입의 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의 차이점은 운전자의 시선으로부터 이제 초점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상이 맺히느냐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이제 허드 기술은 요 지금 이제 프로젝션 하는 저 프로젝트라는 이제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발광원이 이제 레이저냐 DLP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PGU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형상을 보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광을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광에 대한 그런 특성을 연구하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제 이슈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허드는 각각의 이제 허드 제품마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거의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성차가 뛰어든다는 건 당연히 부품 업체도 그 밑에서 동시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 최근에는 요런 이제 컴바이너 타입의 이제 보통 이제 IT 업체들이 요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윈드실드 타입이고 증강실 타입은 보시는 것 같이 허드 모듈이 부피가 꽤 있습니다. 근데 요 장치가 어디에 들어가냐? 요 계기판 안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가 프레임을 건드려야지만 이제 넣을 수 있는 장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제 IT 하는 업체들이 섣불리 요 윈드실드 타입이나 증강실 타입을 이제 개발해서 넣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이렇게 내비게이션 팝업 형태로 LCD 창이 이제 팝업 형태가 되는 컴바이너 타입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기존의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이제 일방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한 이제 에이다스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에이다스 정보를 표출하는 양은 좀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또 하나 이제 다른 디스플레이와는 별도의 단독인 이제 정보 표시 시스템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이제 단순한 일방적인 이제 정보 표시가 아니고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생체라든지 앞에 운전자 상태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여러 가지 운전자 이제 조작이나 상태나 이제 도로 이제 환경에 따라서 표출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가변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단방향이 아닌 이제 쌍방향, 즉 인터랙션이 가능한 이런 이제 가변적 정보 표시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도요타의 3D 허드라고 있습니다. 이 3D 허드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는 이제 대표적인 요런 이제 UI들의 색상이 이제 거의 처음에 세팅한 값에 의해서 거의 그 값을 유지하기만 할 뿐, 요 값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3D 허드는 운전자의 상태를 가지고 운전자가 졸음이나 부주의가 발생하면 요 나타내는 정보의 색이 가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운전자한테 본인의 상태가 어떻다, 즉 안전 운전을 하라는 그런 이제 암묵적인 이제 경고 메시지를 이제 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이제
정보 표시 장치가 많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가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런 하나의 중요한 이제 표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상위 매치는 이제 즉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는 사이즈가 이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8m에서는 약 8인치 정도에 되는 사이즈의 정보를 표출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 5m의 이제 이미지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42인치, 7.5인치는 약 55인치, 55인치가 이제 작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요런 이제 기존에 이제 앞에 보셨던 컴바이너 허드의 이제 요런 형태가 이제 요 증강현실로 가면 요렇게 도로의 이제 현실하고 이제 가상 이미지하고 중첩이 되면서 좀 더 크고 좀 더 이제 화려한 이미지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피로도가 덜하고 시선 분산이 그나마 요거 이제 조그만 걸 이제 막 읽어내는 게 아니고 큰 화면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에도 이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은 당연히 윈드실드에서 컴바이너에 그다음에 증강실 허드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말씀드렸는데 허드가 이제 대두된 배경은 이제 운전 부주의가 가장 큰 이슈이고요. 이 운전 부주의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음성 인식, 제스처, 뭐 어떤 터치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모든 조작 기술이 다 저마다의 이제 운전 부주의라는 그런 장벽에 이제 막혀 있고 요걸 어떻게 최소화하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이렇게 니자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정보 표시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음성인식조차도 이제 주의 분산을 야기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음성인식 지금 뭐 AI 뭐 가상 비서 해가지고 대화형 음성인식 시스템이 많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재가 이제 가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성은 이제 허드 관련돼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표준이 이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명은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콘텐츠 시청 안전 지침입니다. 즉 정보 표시를 무분별하게 막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정보가 이제 정제되고 운전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해줘야지만 원래 본연의 목적인 운전 부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게 어떤 게 있냐, 즉 허드 미디어의 주행 환경 관련 지침, 컨텐츠 관련 지침, 운전자 관련 지침, 디스플레이 관련 지침, 주행 방해 요소의 정의, 즉 정보에 표출해주는 색상부터 표시되는 항목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까지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허드의 UI 색상은 이렇게 글자의 배경색하고 글자의 폰트의 색상이 어떻게 이제 명암비가 차이가 나야 된다. 최소 대비라든지 운전자의 이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은 저조도, 중조도, 고조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허드의 이제 사용성 면에서 이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드의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광으로 이제 표시하는 장치다 보니까 외부의 광에 의해서 즉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이 즉 자동차에선 특히나 이제 악의 조건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에 의한 시인 가독성의 저하를 어떻게 회피를 할 거냐 그리고 헤드램프의 반사에 의해서 이런 허드의 상이 안 보일 경우 또 하나 이제 악천후라든지 아까도 보여드렸던 요 UI의 상이 전방 차량의 색상하고 중첩이 됐으면 이제 또 그걸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방지해 줄 거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일관성 있는 UI를 어떻게 표출해 줄 거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주로 이제 특허 기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특허 창출 설계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한국지식재산관리원하고 이제 특허 지명법인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출원한 특허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특허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허드가 어떤 기능이 있었고 저희가 제안한 특허의 내용이 어떻게 차별화가 됐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허드가 그냥 단순한 정보 표시가 아니고 보시면 음성인식 지원이라든지 제스처 컨트롤 이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허드도 제스처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허드는 단순히 이제 제스처를 함에 있어서 그냥 정보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동작이지 저희가 제안하는 손의 동작이라든지 음성의 어떤 선별된 음성 인식을 추천해준다든지 그런 기능은 이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특허가 이제 차별성이 있다는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뒤로 보이는 이제 모든 허드도 이제 일부는 제스처 기능이 없던가, 운전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던가,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던가, 즉 정보 표시에 주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특허의 이제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 또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운전자의 상태나 이제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제품 개발이 됐다는 거에 저희 특허에 이제 어떤 이제 진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아크라 허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네, 요런 이제 국내에 있는 HLB가 개발한 허드도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그런 제스처라는 음성이라든지 운전자 상태 관련된 요소가 이제 고려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티맵하고 연동한다든지 커넥티비티랑 연동하는 기술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센서 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퀀텀 이제 인터페이스 오토노머스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기술은 크게 그냥 특징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전자의 제스처 기반 허드 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스처를 그냥 이제 허공에 제스처를 함으로써 그냥 정보를 그러니까 허드에 있는 정보가 제어가 되는 게 아니고 운전자가 어떤 이제 조작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기기에 접근을 하면 그 접근하는 대상을 예를 들어서 뭐 공조를 조작하고 싶으면 당연히 운전자 손은 공조 쪽으로 가겠죠. 공조 쪽으로 가면 그 공조 쪽에 손의 위치를 파악해서 허드에 공조에 해당하는 UI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공조에 있는 버튼을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본인의 손을 움직이면서 이제 제어가 가능하다는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자 및 주행 상황 맞춤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종합적으로 운전자 상태하고 주행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후보 명령어를 이제 제한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주의 분사나 졸음 운전이 많이 있으면 이제 허드에 이제 제스처나 그런 기기 조작을 못하도록 그런 방지해주는 그런 경고 문구를 날려준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 인식률을 고려한 이제 운전자의 주행 상황 맞춤형 허드는 운전자의 이제 상태뿐만이 아니고 이제 음성 인식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주행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차속이 됐든 소음이 됐든 진동이 됐든 어떤 도로 노면의 상태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이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최적인 즉 가장 인식률이 좋은 음성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도로 상황에 맞춰서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운전자가 안 되는 음성인식을 몇 번 시도해서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최적으로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거를 차량이 알아서 이제 제한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제한을 하는 기술이고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전자의 이제 추월 의도라든지 운전자의 차선 변경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가변적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 관련된 기술을 제안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위에서 보여드린 그런 특허를 이제 미국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특허를 좀 집약해서 출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작 입력 인터페이스하고 허드하고 이제 연계시키는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허드가 이제 어떤 이제 아까 광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운전자의 이제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 허드를 시뮬레이터하고 차량 있는 시뮬레이터하고 물려서 실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런 허드의 이제 사용성이라든지 광에 대한 특성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실험 장면이고요. 실제 이렇게 저희가 이건 실험을 실제 이제 저희 주행 시뮬레이터에 요 앞에 보이시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증강현실 허드를 탑재해서
차량 시스템하고 물려서 이렇게 운전자가 주행하면서 이런 허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운전자의 이런 이제 허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허드를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제품을 만든 게 기존하고 아니면 뭐 다른 제품하고 얼마나 차별성이 있고 얼마나 더 이제 운전자들한테 좀 사용성이 편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운전자 입장에서 이제 어떤 사용성, 주행 안정성을 평가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에 보이는 조명을 관련해서 주야간 즉 자연광을 모사할 수 있는 10만 원까지 모사할 수 있는 가변 조도 장치를 통해서 운전자가 이런 허드를 이제 봄으로써 느끼는 시각 피로도라든지 광학적인 특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표준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UI에 대한 게 적절한지,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명암 최소 대비라든지 이중상이 발생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측정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앞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기술들은 저희가 뭐 그냥 한번 이제 평가를 지원해 준 용도가 아니고 실제 국내 뭐 기업에서 실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그런 실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런 걸 활용해서 허드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적 밝기를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은 주 야간부터 터널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단순히 그런 이제 단발적인 이제 광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광을 이제 늘렸다 줄였다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허드의 이제 특성을 평가할 수도 있고 운전자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준의 근간을 두고 실험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 가능 분야는 당연히 내비게이션하고 3D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제품 추세하고 맞게 HMI 연계된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응용이 가능할 것 같고 향후에는 이런 정보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운전에 자유로워지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는 이 정보 표시 디스플레이로서 이제 적용이 가능할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